임세형입니다. 저는 현재 특허법인 대한의 대표 변리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요, 여러분들이 특허 등록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저희에게 특허 출원을 의뢰했을 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출원이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허 값어치는 얼마나 될까요? 특허 값어치는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 이상일 수 있습니다. 출원 당시에는 주목받지 못하다가 시간이 지나서 뜨는 제품들이 많고요. 그래서 특허 등록은 여러분의 미래를 위한 가치 투자입니다. 그래서 특허 등록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영상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특허 출원을 해서 등록받았을 때 발명의 가치, 즉 특허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그 부동산이나 건물, 그러니까 토지와 건물과 같은 부동산에 대비할 때 특허의 가치가 더 클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구글을 통해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글 검색 사이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검색 사이트인데요, 구글 검색 사이트에서 무형자산 유형자산 비중이라는 키워드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형자산은 특허, 상표, 저작권 등의 형태가 없는 자산인 거죠. 그러니까 발명이 무형자산에 속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유형자산은 여러분이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부동산이나 동산 같은 고전적인 재산입니다. 그래서 구글 검색이 됐는데요, 이미지로 와보면 이 중에서 요 그래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를 보면요, 서울경제신문 2020년 4월 2일자 이제 기사인데요, 기사를 보면 1995년부터 2015년까지의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의 비중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 놓은 건데요, 요 선이 유형자산의 비중이고요, 이제 청색 선이 무형자산의 비중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1995년만 해도 유형자산이 훨씬 가치 비중이 컸다는 거죠, 기업에서. 근데 무형자산은 10% 밖에 안 된, GDP 대비 10% 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근데 그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2015년에 와서 보면 무형자산이 유형자산보다 훨씬 비중이 커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특허의 가치라는 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동산이나 부동산보다 더 가치가 클 수 있다는 거죠, 그죠? 다시 이제 돌아보면 하나를 더 보면요, 뉴스웨이 뉴스인데요, 2018년 9월 16일자 뉴스입니다. 그래서 보면 코스피 총자산 대 유형자산 대 무형자산에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유형자산의 비중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계속 감소를 하고 무형자산의 비중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급격하게 증가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특허의 가치라는 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클 수가 있다는 거죠. 다시 PPT로 돌아보면 우리가 이제 구글을 통해서 무형자산과 유형자산의 비중을 검색을 해봤는데요, 구글 검색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과거에도 유형자산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무형자산의 비중보다 훨씬 컸었는데 2020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3년 전이죠, 2020년대에 들어서면 무형자산의 비중이 유형자산의 비중보다 훨씬 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1975년에는 무형자산의 비중, 그러니까 특허권 등과 같은 무형자산이 부동산과 같은 유형자산에 비해서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었죠, 그죠? 한 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그러니까 토지나 건물과 같은 유형자산이 83%를 차지하고 특허권과 같은 무형자산의 비중이 17%였다는 거죠. 근데 2020년을 들어와서 보면 토지나 건물과 같은 부동산과 같은 유형자산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작고
특허나 저작권, 상표와 같은 무형자산의 비중이 훨씬 커졌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소중을 발명을 하셨을 때 특허 등록을 해서 특허권을 확보하는 것, 무형자산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소중한 발명을 했을 때는 특허 등록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특허권은 어떻게 생기냐? 발명을 했다고 해서 특허권이 생기는 건 아니고요. 특허권은 발명을 특허 출원해서 등록해야만 이제 특허권이라는 재산권, 무형자산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발명이 특허 출원 없이 이제 공개가 됐을 경우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무단 도용을 하겠죠. 그죠? 공개된 발명을 좋은 발명이라고 판단되면 다른 사람들이 무단 도용을 할 것이고 복제품이 출시되겠죠. 그리고 특히 복제품, 중국산 복제품과 같은 복제품과 가격 경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본이 없는 개인이나 중소기업은 좋은 발명을 하고도 제품화를 못하는 거죠. 복제품이랑 가격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품화를 할 수 없는 거죠. 제품화를 하더라도 가격을 맞춰서 판매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럼 판매가 당연히 이루어지지 않고 수익도 생기지 않는, 그러니까 좋은 발명을 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한테 돌아가는 효과는 없다는 거죠. 그죠? 그럼 발명을 특허 등록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 살펴보면 특허법에서 20년간 독점권을 보증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만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만 실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만 생산, 판매 등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단 도용이 방지가 되고 복제품도 출현하는 게 방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요즘에는 특허 세관에서 특허 복제품이 수입되는 걸 방지하기 때문에 수입이 방지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만 생산해서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가격 경쟁을 할 필요가 없고 가격 결정에 자유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품화를 해서 판매를 하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직접적인 효과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소중한 발명이 특허 등록을 했을 때 직접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효과이면서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이익입니다. 그러면 간접적인 효과라고 볼 수 있는 특허권의 활용이 있는데요. 특허권 자체도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특허권을 매매를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발명을 실시하다가 특허권 자체도 이 제품을 판매하는 것과 별도로 특허권 자체도 제3자에게 판매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특허권을 다른 사람한테 이제 빌려줄 수 있습니다. 이걸 실시권이라고 하고요. 특허권을 담보로 융자를 받을 수도 있고, 회사 같은 경우에는 특허권이 이제 자본으로 편입돼서 재무구조가 개선이 되고요. 신용 등급이 향상되겠죠, 당연히. 그러면 이제 대출했을 경우 이자율이 낮아질 수 있고요. 기업의 인식이 개선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정부과제 신청 시 유리한 지위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소중한 발명을 했을 때 특허 등록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반드시 소중한 발명은 특허 등록을 해서 보호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특허 발명을 했을 때 어떤 과정을 거쳐서 특허 출원이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소중한 발명을 했을 때 저희에게 이제 특허 출원을 의뢰하시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특허 출원이 진행되고 완료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명을 하시면 이제 특허 출원 의뢰를 하시겠죠. 그러면 도면, 그러니까 사진이나 스케치나 컴퓨터 그림판에서 그린 그림이나 CAD 도면이나 3D 도면 중에 어느 하나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요 예시를 제가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인젝터 시험장치거든요. 디젤 엔진에 인젝터 여기 꽂혀 있잖아요. 인젝터 시험장치인데, 인젝터 시험장치를 간단하게 이제 제조를 하신 거죠. 그래서 요 발명 같은 경우에는 제품의 사진을 촬영을 해서 사진을 근거로 저희가 이제 도면화 작업을 거쳐서 이 특징 기술 내용을 정리해서 특허 출원을 진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품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도면 작업을 하실 필요 없이 이 제품만 촬영해서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특허 출원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이 제품이 뭐 크다거나 아니면 제가 이제 뭐 출장이 필요하다고 하실 때는 제가 출장을 가서 직접 촬영을 해서 특허 출원도 진행을 합니다.
그런 두 번째로 스케치로 특허 출원 진행한 경우를 설명드리면요. 요겁니다. 그래서 이게 동축 조명 장치인데요. 이제 카메라로 여기서 조명을 줘서 촬영을 하는 동축 조명 장치입니다. 그래서 동축 조명 장치에 대해서 이렇게 스케치를 간단하게 보내주셔서 저희가 특허 출원을 진행해서 등록을 했습니다. 등록된 명세서를 한번 볼까요? 요겁니다. 그러니까 동축 조명 장치죠. 동축 조명 장치로 이제 특허 출원을 진행해서 등록이 된 건입니다. 그러니까 요 아까 보신 스케치랑 유사한 도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스케치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도면 작업을 해서 CAD로 특허 출원을 진행을 합니다. 세 번째로 그 컴퓨터 그림판으로 그려서 의뢰한 경우를 설명드리면 연필꽂이인데요. 이렇게 컴퓨터 그림판으로 간단하게 그림을 그리고 명암꽂이라든지 선 정리하는 기구를 함께 촬영을 해서 저희한테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연필꽂이에 이러한 기능들, 명암꽂이라든지 선 정리 기능이 포함된 연필꽂이에 대해서 이제 실용신안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용신안 명세서를 한번 보시면 이렇게 저희가 이제 특허 실용신안을 출원했습니다. 연필꽂이 대표 도면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그림을 보내주셨다 하더라도 저희가 이렇게 특허 출원에 적합한 도면화 작업을 해서 특허 출원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제 등록이 됐죠. 등록번호가 20-04894112번입니다. 네 번째로는 이제 도면을 CAD 도면으로 준비를 해주신 건데요. 이렇게 이제 CAD 도면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그림판을 그려주시거나 사진이나 아니면 스케치를 보내주시더라도 CAD 작업을 거쳐서 도면을 화를 하고 특허 출원을 진행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CAD로 보내주는 게 훨씬 편한 거죠. 이게 컨베이어 벨트인데요. 컨베이어 벨트에 대해서 이제 출원, 이렇게 CAD 도면으로 출원을 의뢰하셔서 저희가 출원을 해서 이제 등록이 됐습니다. 명세서를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이렇게 이제 출원이 됐습니다. 아까 CAD 도면이랑 이제 보신 그림이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CAD 도면을 주시면 저희가 CAD 도면을 활용을 해서 특허청에 접수할 도면을 이렇게 작성해서 특허 출원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낙하 방지 기능을 가지는 컨베이어로 해서 특허 출원이 진행이 됐고 등록이 됐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3D 그림으로 의뢰하신 경우를 일시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이제 작업을 해서 보내드렸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요런 링을 요게 이제 낙하를 시켜서 요 막대기에 이제 껴서 정렬시켜서 후공정으로 이송하는 링형 부재 정렬 장치입니다. 그래서 요건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 3D 도면에서 CAD를 추출해서 명세서를 작성해서 특허 출원을 진행해서 등록이 됐습니다. 명세서를 한번 보여드리면 똑같죠. 아까 제품이 그 3D 그림이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특허청에 접수시킬 도면으로 작성을 하고 이렇게 명세서에 첨부를 해서 특허 출원을 진행합니다. 요건 같은 경우도 등록이 됐죠. 그래서 등록번호가 10-2393-469입니다. 그래서 내경부의 복수의 홈을 가지는 링형부재 정렬장치로 특허 출원이 됐습니다. 다시 PPT로 돌아가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보여드린 바와 같이 사진이나 스케치나 컴퓨터 그림판을 이용한 그림이나 CAD 도면이나 3D 도면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서 특허 출원을 진행을 하는데요. 이 도면을 보내주실 때 간단하게 제품명이나 특징, 효과 등을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이 양식은 특별하게 없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대로 특징과 효과 등을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기계특허 전문 변리사 기계기술사 임세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허 출원을 의뢰해 주시면 기술 내용을 파악을 하고 선행기술 조사를 하게 됩니다. 선행기술 조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허청 키프리스 사이트에서 주요 키워드랑 경쟁사, IPC 분류기호 등을 이용해서 선행기술을 조사를 해서요. 유사 발명 사례 여부를 확인을 해서 여러분들이 의뢰하신 발명이 신규성이나 진보성이 있는지, 즉 특허를 받을 수 있는지를 검토를 하고 검색된 자료를 여러분에게 송부를 하고 협의를 드립니다. 이 협의 과정에서 처음에 특허 출원 의뢰했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협의 과정에서 기술의 특징이나 효과에 대해서 명확하게 특정을 하고요. 이 특정된 내용을 명세서에 기재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등록률이 굉장히 높겠죠. 그죠? 선행기술 조사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기술 내용을 확실하게 명확하게 특정을 해서 특허 출원을 진행하기 때문에 등록률이 저희는 굉장히 높습니다. 보통
우리나라에 특허 출원했을 때 등록률이 50% 후반인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매년 통계를 내보면 저한테 의뢰돼서 이제 관리되는 건들의 통계를 내보면 95% 내외의 등록률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특허 출원을 해주시면 여러분들의 소중한 발명이 특허 등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결과를 여러분에게 이제 송부 드리고 협의를 드린 다음에 출원하기로 결정이 되면 출원 비용을 결제해 주시면 저희가 다음 공정으로 특허 명세서를 작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특허 출원 의뢰부터 선행기술 조사 과정을 거쳐서 검토하고 협의된 내용, 여러분들이 의뢰하신 발명의 특징을 명확하게 특정을 해서 특허 명세서를 작성을 합니다. 좀 전에 보내드렸던 명세서와 같은 특허 명세서를 작성을 하고요. 이 과정에서 이제 특허 출원서를 작성을 하고 증명서류,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의 대리인으로 특허청에 출원을 진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위임장 등과 필요한 같은 서류들을 요청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특허청에 출원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절차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특허 명세서를 작성한 여러분들의 기술 내용을 명확하게 특정한 효과나 장점이죠. 그죠? 그 다음에 구성의 특징을 명확하게 작성한 특허 명세서를 여러분한테 보내드리면 여러분들이 이제 검토를 하시고 컨펌을 해주시면 정리된 특허 출원 서류들과 함께 특허 출원을 이제 접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특허 출원이 접수가 되면 여러분들에게 이제 접수된 서류들을 이제 메일로 보내드리고 아니면 우편으로 보내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출원 완료 보고를 하면 출원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출원이 완료가 되면 출원 완료로 특허 등록이 되는 건 아니고요. 출원이 완료가 되면 특허청의 심사를 거쳐서 이제 진보성이나 신규성을 인정받았을 때, 진보성을 인정받아야 되는 거죠. 인정받았을 때 특허 등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특허 출원이 됐다고 해서 특허 등록이 되는 건 아닌 거죠. 그러면 이제 발명을 특허 등록하면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20년간 독점권이 생기고 무단도용 방지하고 복제품을 방지할 수 있고 수입도 방지하고, 그죠? 그 다음에 가격 경쟁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가격 결정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제품 판매, 수익 창출할 수 있다고 설명드렸잖아요. 그리고 간접적인 효과로 특허 매매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특허권을 담보로 융자도 받을 수 있다고 설명드렸잖아요. 그러면 특허 출원을 하고 등록 전에 그러면 출원만으로서는 어떠한 지위가 나한테 생기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면 특허 출원만으로 누릴 수 있는 지위는요, 이제 선언주의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대부분의 나라가 이제 선언주의를 채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만 특허권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 차이가 나더라도 나중에 출원하면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동일한 발명이 두 개가 출원이 됐는데 이제 하루 차이로 이제 뭐 선우가 있다 했을 경우에는 먼저 출원한 사람만이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소중한 발명을 했을 때는 특허 출원을 서두르는 게 중요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특허 출원만 돼 있고 등록이 돼 있지 않다 하더라도 특허 출원만으로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질권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특허 출원 후 등록 전에 다른 사람이 여러분이 특허 출원한 기술과 동일 유사한 기술을 실시한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특허 출원한 발명의 제품을 예를 들면 이제 생산해서 판매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의 특허 출원을 공개 신청을 하고 이 사람한테 경고장을 보내서 미리 이제 경고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예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특허 출원만으로도 이와 같은 지위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발명을 했을 경우에는 특허 출원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특허 등록을 받아야 하는 이유에 더해서 특허 출원만으로도 이런 지위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특허 출원은 반드시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특허 등록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저에게 특허 출원을 해냈을 때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특허 출원이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특허 등록 전이라도 특허 출원만으로도 누릴 수 있는 지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영상에 대한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번 영상과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저희 메일이나 전화로 연락 주시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